공무원 성과연봉제가 시행된 지 7년이 됐지만 여전히 공무원 사회는 성과제에 대한 반발이 심하며 공무원 성과 퇴출제로까지 단언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데일리 비전에서 들여다보았습니다. 혹시 공무원 성과연봉제에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보험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보험에. 공무원 연봉제는 모르고 예. 그런 거를 해서 공무원들의 뭐 이렇게 뭐 동기부여를 좀 시켜야 되지 않느냐 예, 하는 거는 제가 이렇게 한번 어느 잡지에서 본 적이 있어요. 예. 네. 보는 것과 같이 공무원 성과연봉제가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또 알고 있어도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공무원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컸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19대 국회에 제출했었지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상정하지 않아 자동 폐기되었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20대 국회가 개원하기 앞서 지난 5월 23일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기습적으로 입법 예고했습니다. 입법 개정안은 직무와 역량 중심의 인사체계를 도입해 공직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성과 우수자에 대한 인사 우대, 보수와 성과의 연계, 성과 미흡자에 대한 역량 강화 기회 부여 등 성과 중심 인사관리체를 강화해 공직 가치를 확립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반발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은 채 커지고만 있습니다. 공무원 성과연봉제 시행을 극구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심층적으로 담아보았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 유영록 위원장과의 인터뷰입니다. 한마디로 공무원은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민에게 삶의 질을 만들어드리는 현장에서 손발입니다. 기업체처럼 평가를 해서 기준을 정해서 평가가 높은 사람은 봉급을 많이 주겠다. 기준점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제라는 자체가 공공성에서는 성립이 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불필요한 제도죠. 있어서도 안 되는 제도고요. 사람을 통제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공직사회에서 지금 들어와 있죠. 직급체계죠. 첫째는 승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쁜 앞에 잘 보여야 되고, 또 모든 것이 급여로부터 우리가 봉급으로부터 돈으로서 자유스러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돈으로도 사람을 제어를 하고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승진을 해야 되고 또 보수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그 노력 자체가 다 연계가 돼 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돈을 더 받아야 되고 승진도 해야 되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는, 그래서 국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자한테 승진과 보수를 많이 받기 위해서 거기에 충성을 할 수밖에 없는 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공이죠. 우리 공직자의 효율성을 높이자. 그래서 성과평가를 한다. 저희들도 정말로 공무원 중에서도 아주 극히 일부 정말 공직자로서 해야 되지 말아야 할 짓을 하고 공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분명히 공직자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퇴출을 시켜야겠죠. 그러나 현 제도로서도 충분히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효율성을 위해서 성과평가제를 한다 하면은 이게 절대평가라면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한 부서에서 10명이 일을 다 잘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10%를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서 잘라를 내야 된다 하면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게 너무 잘못됐다는 것이죠. 효율성을 갖는 것은 성과평가를 해서 효율성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청렴하고 정말 국가에 대한,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이 함양되고 직원 간에 화합하고 친목을 해서 거기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 효율성이지, 평가를 해서 효율성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우리 헌법에 나와 있고 우리 공무원들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입니다. 첫째,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국민에게 봉사하는 데 앞장서야 되고요. 그 바탕은 공직자로서는 제일 먼저 기본적인 것이 청렴입니다. 청렴을 통해서, 자정을 통해서 국민에게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국민에도 박수를 받고, 또한 국민의 눈높이로도 지금은 우리 공무원들이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눈높이로 나아가야 저희들이 또 공직자로서 국민에게 인정받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현재 성과 이제 국공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서 성과평가 우리 퇴출제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지금 성과급제를 하고 있잖아요. 평가제를. 그런데 지금 다들 평가를 하는 사람이나 평가를 받는 사람이나 지금 맞지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다른 데서 이런 말씀 드리지만은 지금 와 계시지만은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했어요. 우리 전 인사처장님한테 기준표가 있냐 내놔봐라.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성과평가제를 해서 성과급을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S등급부터 C등급까지. 지금 7년째 시행으로서도 안 맞다고 다 하는데, 지금 현장에서 그러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기준표도 없고, 권력자의 입맛대로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 맞겠냐? 그럼 대표적으로 제가 이렇게 예를 한번 드렸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절대평가도 아니고 상대평가인데,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유명한 기자 리포트가, 취재 기자가 있습니다. 거기는 반드시 카메라맨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두 분을 지원하는 스텝이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기자님이 최고 국민이 알아주는 베테랑 기자시고, 카메라맨도 최고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카메라맨이고, 스태프도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스태프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평가를 잘못 받아야 내가 평가를 잘 받습니다. 그러면은 카메라 기자는 그 기자가 인터뷰를 할 때 카메라를 흔들어 버릴 것이고, 또 스태프는 카메라를 잘 못 나오게 전기 코드를 빼야 할 것이고, 그러면 결국 피해가 누구로 갑니까? 시청자에게 간다는 것이죠. 저는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가, 상대평가를 해서 기준이, 성과평가제는 기준표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면 전 처장님께서도, 전 인사처장님께서도 그 기준표를 답을 안 줘요. 그러면 적어도 입법을 하려면은 시간도 많고, 당사자하고 토론도 오고, 전문가들하고, 저는 수차, 우리가 무조건 반대는 것이 아닙니다. 수차, 토론도 해보자겠습니다. 몇 번을 요구를 했어요. 지금도 이동국 처장님 맡아도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그러면 정말 이 국민에게 또 알리고, 이 성과평가제가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가라면,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서 필요한가라면은, 우리하고 이야기해보고, 학자나, 전문학자나, 사회에 있는 사회운동가나, 또 당사자인 우리고, 정부 측하고 모여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하는데, 왜 이야기를 안 씁니까? 밀어붙이기만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무조건 거부한 적 없어요. 이야기를 하자. 이게 정말로 개혁이고, 이게 개혁을 해서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제도라면은, 당연히 우리도 받아들이죠. 그러면은, 그게 어디가 진실이 있고, 어디가 맞는가에 대해서 토론을 하지 않는데 토론을 안 씁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강조했지만은, 기준표를 내놔라. 기준표를 못 내놨죠. 그러면 그런 것을 다 내놓고 이야기하다 보면 설득이 될 수도 있고, 아, 그럼 맞으면 인정할 수도 있는데, 정부가 그걸 하지를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은 국토교통부 최병욱 위원장과의 인터뷰입니다. 일단 현 정부에 들어서 지금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을 위한 정책 추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다 못해 이렇게 집요할 정도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현 정부는 공공부문까지 같이 이렇게 성과급 제도를 이렇게 도입하는데요. 2013년도에 공공기관 방만 경영을 해소하겠다는 어떤 제도, 그리고 2014년도와 15년도에 2년간에 걸쳐 공무원 연금 개혁, 그리고 2015년 이제 공공기관 임금 피크제를 강제로 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이어 올해에는 공공부문의 성과형 이제 임금 제도를 하고, 또 그에 따른 저성과자 퇴출제 도입 방침을 분명히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즉, 국민이 볼 때는 이 잘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저성과자에게 페널티를 주는 상당히 어떤 이제 효율성 있는 제도로 보여집니다만은, 실상 공공부문을 들여다보게 된다면 조금 그에 따른 문제가 있지 않는가. 저걸 실례로 본다면 그 어떤 수익이 창출되고 어떤 그 성과가 나는 곳에는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공공이 들어오는 것은 그 수익이 나지 않고
그래도 모든 국민들이 보편적인 어떤 복지를 이렇게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어떤 부분의 역할을 공공이 맡고 있는데, 현재 이 제도로 본다 그러면 누가 성과가 나지 않는 부분에서 과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발생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정부는 올해 이제 공무원 조직은 작년까지는 4급 공무원 이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있었고, 보직을 받은 5급이고, 내년에는 전 5급까지 확대 시행을 할 공무원 이제 급여제도에 대한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른 법안을 국회에 지금 안전행정위에 계류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더욱더 큰 문제는 이제 일반직 공무원들에게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 이 소방의 어떤 특정직 관리자에까지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경찰에게 이 성과연봉제가 적용된다면 전 국민이 성과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불보듯 뻔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소방에까지 이게 연계된다면 이제 정말 총각을 다투는 골든타임에 이송해야 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성과를 위한 자선 출동 횟수라든가 이런 걸 중요한 시간대에 사람들이 응급 환자들이 이송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초래할 수 있겠다. OECD 회원국 등에서도 성과연봉제가 이게 성과주의 임금 정책이 아무 의미 없이 이제 성과가 없다는 것이 지금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다시 그 부분을 도입한다는 것이 참 어처구니가 없다. 말도 안 되는 어떤 정책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 이제 금융계에서도 이제 글로벌 위기가 이제 성과주의에 의해서 나타났다는 대다수의 많은 의견도 있고요. 이제 수년 전부터 이렇게 폐기하기 시작합니다. 성과임금제를.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사 그리고 골드만삭스 뭐 이런 대규모 큰 글로벌 이제 기업체도 성과임금 체제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심지어 9.11 테러도 이제 성과에 따른 어떤 폐해에서 발생했다는 얘기도 지금 상당히 많이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 게 현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뭐 이제 노동 개혁을 이렇게 많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노동 개혁 일환으로 이제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러기 위해서는 이제 저성과자를 이제 퇴출시키고 신규 일자리를 뭐 창출하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공무원 조직 같은 경우에 특별한 어떤 정형화된 성과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 성과를 이제 결정할 수 있는 그 고위 공무원에게 또 다른 줄서기라든가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 행태가 계속해서 연출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크고요. 진정 국민을 위한 어떤 정책을 내세우고 어떤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잘못된 어떤 업무 지시에 대해서 과연 이런 제도가 시행된다면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직원이 과연 누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게 현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공무원사에서는 이제 성과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정책 부서가 있는 반면에 이제 현업에서 또 집행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성과는 제가 볼 때 정책 부서에서 성과가 날 수 있는 것이지 365일 똑같은 일을 하는 그런 부서에서 집행부서에서 성과가 나기는 쉽지가 않고요. 그렇다 해서 집행부서가 그 일을 게을리 한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성과가 날 수 있는 정책부서로 가기 위해서 또다시 이제 많은 줄서기가 계속적으로 유출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많은 중앙행정기관, 그리고 그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뭐 교육, 그 어떤 행정기관이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국토부 직원이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국토부는 이제 24시간, 이제 국민의 밀착형 부서기도 합니다만은, 국민의 안전이라든가, 국민의 경제생활과
밀접하게 된 어떤 부처입니다. 이런 부처에서 이제 공무원에게 성과를 이렇게 나눈다면, 과연 어떤 실제적으로 지금 저희들 주택 사업이라든가 이게 성과가 나는 어떤 수도권의 어떤 과밀을, 그리고 뭐 도로 현장도 마찬가지 이제 BC가 나오는 현장에 집중적으로 이제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고요. 항공 역시도 아무래도 여수공항이라든가 포항공항 이런 적자 노선보다는 이제 제주 노선이라든가 김포 노선 굉장히 어떤 그 실적이 드러나는, 성과가 드러나는 공항에 대한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남발하고, 그래 되면 그 국민들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게 지역의 어떤 또 갈등을 조장하는 어떤 그런 행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적어도 뭐 특히 국토부의 공공 부분에서만큼은 이게 전혀 맞지 않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해보는 바입니다. 일단 뭐 성과 연봉 제도는 과거부터 이제 진행되었던 제도입니다. 단지 그 제도가 4급 이제 중간 간부까지 적용되던 것을 이제 올해부터 5급 거의 실무선에 있는 간부직과 실무 공무원들을 가교역하라는 이제 사무관까지 확대 시행한다는 부분입니다. 이 사무관까지 확대 시행한다는 부분은 소신을 갖고 어떤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정책이 성과연봉제가 과거에 진행됐던 부분에 조금 더 연장했다라고 어떤 정부 측에서는 얘기는 합니다만은, 이 부분을 사무관까지 연장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그 공청회라든가 공무원 조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래서 어떤 제도를 내놓고 난 다음에 그 제도에 대한 어떤 그 제도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 시행이 먼저 이제 선이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조금 더 너무 급하게 번개불에 이제 콩 볶아 먹듯 이렇게 진행된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반발감이 이렇게 더 크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드는 게 현장의 한 사람의 어떤 목소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먼저 이제 공공부문은 이제 성과 연봉이 이제 이사회를 통해서, 원래는 이제 임금제도는 노사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노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이사회를 통해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성과 연봉제가 도입되게 됐고요. 이제 공공기관 역시도 이제 공공에서 실적 유지의 어떤 이런 부분이 성과에 의해서 계속 진행된다면, 역시도 공무원 조직보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뭐, 공무원은 정책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정책을 바탕으로 일선에서 이제 그 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에서는 좀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1년 단위 성과가 이렇게 나기 때문에 뭐 유연성이나 뭐 이걸 할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고 어떤 정책을 하기에는 쉽지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역시도 정형화된 어떤 제도를 그들에게 설명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냥 급급하게 이제 저성과자 그리고 성과를 평가해서 급여를 몇 배 차이를 두겠다. 이것은 뭐 공직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급 공무원제 어떤 근간도 이렇게 흔들릴 수도 있고 다시 한번 재고돼야 되지 않는가. 이 사회 곳곳에 공공에서 금융뿐만 아니라 공공에서도 이런 많은 문제 그리고 갈등 그리고 노사의 어떤 심각한 대립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더 이 부분에서 노사가 머리를 맞댈 수 있는 그리고 정부하고 공무원 이해 당사자가 머리를 맞댈 수 있는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찌 보면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아버지 직장을 뺏어서 이렇게 젊은 자식들에게 돌려주는 어떤 뭐 그런 게 될 수 있다. 이 성과연봉제가 과연 모르는 국민들이 봤을 때 잘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이 잘 못하는 저성과자에게는 페널티를 주는 게 상당히 어떤 효율성이 있고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를 도입하는 어떤 평가 지침 이런 게 명확하지 않고 이게 당사자에게 설득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전쟁 치르듯이 날짜 정해놓고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이런 식의 어떤 성과연봉제 문제는 다시 한 번 더 재고돼야 될 것 같고요. 성과연봉 퇴출제가 시행된다 그러면 이 시대의 하도가 또 협치인데 협치가 안 되고 옆 사람과의 어떤 경쟁만 자꾸 불러일으키다 보면 그 피해는 오롯이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공공부문의 피해는 국민에게 갈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한 번 더 정부가 어떤 이런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좀 더 이해 당사자들과의 어떤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이라도 소통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